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미세먼지를 낮추고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동대문구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을 AI 과학영농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폐원됐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한 복지가 강화되고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정 대책들도 추진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입니다. 시도와 산하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광주 12,760원, 전남은 11,7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보육 관련 지원도 강화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제한도 폐지합니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나 손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의 틀을 재구조화하여 대기 수요 없이 모든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업그레이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1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장 40년까지 2%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년에 3차례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기술 자격증뿐 아니라 어학시험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주거비를 월 20만 원 특별 지원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상권 발굴 및 상인회를 조직하는 사업, 상점과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리고 소규모 축제 등 마케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월세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도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미세먼지를 낮추고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합니다. 수송 분야로 일정 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점검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1697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를 특별 지급합니다. 난방 분야는 취약계층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건물의 적정 난방 온도를 집중 관리합니다. 직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했다면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분야로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관리합니다. 또 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을 순찰 계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저감 분야로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또 미세먼지 경보제와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운영해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관내 청년들의 취업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면접 정장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포구가 관내 구직 청년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제이진온무 공덕점과 업무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제이진온무는 맞춤 정장, 예복 전문 브랜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대상 정장을 무상 대여하는 등 상호 협력을 진행합니다. 이에 지난 22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마포구청장, 제이진온무 공덕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서명 교환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내 청년들이 양질의 정장을 무상 대여해 면접 등 취업 도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대문구가 2024년 교육 예산 총 200억 원을 확보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2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내년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함양교육, 특수교육 지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 강화,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조성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이외에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 급식, 입학 준비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 생태계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14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 구는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옥탑방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안심 집수리 사업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와 편의시설 공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사비의 약 8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탑방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은 옥탑방의 단열 공사와 창문 설치 등 주거 성능 개선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는 지난 4월과 6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안심 집수리 사업에 10가구, 옥탑방 주거 성능 개선 사업에 4가구를 선정해 약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집수리 사업 선정자 28가구는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구민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 국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시의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위원회는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역 예술인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전반에 반영해 인류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시가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홍준표 시장, 부위원장은 대구 육상연맹 회장과 대구은행 마케팅 본부장이 선임되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조직위를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법인 설립 허가 신청과 설립 등기를 마치고 내년 1월 중 공식 출범해 대회 시설과 인프라 구축, 홍보와 마케팅 협력 체계 구축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조직위원장은 대회를 치러낼 역량과 기반 시설이 충분한 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사업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시청 산격청사에서 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21명의 주역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수상자들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제2회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협약 체결을 통해 대상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체결 시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대상 사업 목적에 맞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와 조정, 의결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우선순위 협의와 결정,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군수집무실에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횡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982명으로 고령화 비율은 34.4%며 이는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군은 지난 7월 고령 친화도시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했으며 WHO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횡성군은 모든 세대와 함께 희망 횡성, 행복 횡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시 어르신이 편리한 환경 조성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평화 테마파크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평화 테마파크 내 정보통신기술 복합문화공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의 상징성을 담아 평창만의 특별한 몰입형 실감 콘텐츠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실감 콘텐츠관은 평창만의 문화, 역사, 올림픽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완료 예정 시기는 2025년 1분기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 추진에 발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아트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뿐 아니라 20, 30대 인플루언서 중심 관람객들에게도 각광받을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평화 테마파크 내 실감 콘텐츠 구축 요격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을 기념하고 테마파크 실감 콘텐츠관이 또 한 번 올림픽 유산 활용 성공작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을 AI 과학 영농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충북농업이 일손 부족과 고강도 노동 환경으로 인해 농업 경영 안정성이 약화된 걸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5개 분야의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특히 충북형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생산 위주의 1차 농업에서 탈피해 관광과 숙박, 교육 등이 융합된 새로운 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도민에게 새로운 농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비전을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 유치 목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경자청에 따르면 올해 투자 유치 실적은 총 2조 141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새로운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시설과 의료시설, 식당 등 서비스 산업 위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련 공공기관이 건립 투자를 확정하면서 연관 산업의 기업 유치 기반이 마련됐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해 총 22개의 제조업 및 연구기관, 지원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충청북도가 2024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로, 4인 가구는 160만 원대에서 180만 원대로 인상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를 기존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대설 및 한파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 2023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일 포항의 미래, 기업도시, 항만도시, 대학도시를 주제로 2023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과 김성근 포스텍 총장이 강연을 통해 지방시대를 현인할 포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각 세션별 컨퍼런스에서도 포항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포항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찾는 포항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미래 핵심 성장 동력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 세계 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 섬 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예산을 당초 2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개최 시기도 가을철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렁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을 찾고 있는 여수의 섬 금오도. 다도해의 보석 같은 섬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섬 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를 재발견하고 세계에 우리 여수의 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의 다양한 섬 보유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수시가 당초 수립한 세계 섬 박람회 총 사업비는 212억 원. 하지만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연계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최 시기도 폭염 장마 태풍을 우려해 7월에서 9월로 변경해 2달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아울러 재정적인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들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 섬박람회. 여수시는 박람회 성공을 위해 여수와 공을 잇는 11개 다리 조기 완공과 국비 추가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1년 만에 빠르게 정착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남의 모금액은 100억 원을 넘겨 전국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순천에서 열린 제2회 로컬 컨텐츠 페스타. 경기도와 전남도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자원을 소개하고 특산품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데 행정력이 집중됐습니다.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주고 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점과 관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일 현재 전체 기부금 400억 여원 가운데 전남이 107억 원을 넘겨 압도적인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처하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다양한 답례품을 120개가 넘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에 농수축산물에 답례분을 하다 보니 여기 수도권의 출향민 그리고 향후의 분들이 많이 선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 전남개발공사 등 전남도 산하 기관단체들도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면서 시행 첫 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19개 전남 공사 추정기관 모두가 고향사랑 기부활동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동참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폐원됐습니다. 위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한 건데 새 운영자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완전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지난 2013년 7월 개원 이후 10년간 전남대병원이 위탁을 맡아 전체 196병상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포기했고 광주시가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며 결국 폐업했습니다. 폐원이 되면서 병원 부지와 건물도 바뀐 법에 따라 더 이상 의료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해져 제2요양병원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하든지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 위탁 운영자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운영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내 민간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적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도 적자 해소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번 주에 이제 시랑 전대병원에서 더 노력을 한 번 더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종결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공공요양병원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새해 첫 일정으로 창열사, 국립제주호국원 등을 찾아 제주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월 1일 새해를 맞아 창열사, 국립제주호국원, 제주 4.3 평화공원을 잇따라 방문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고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4년에도 도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더 찬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인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쪽 해역에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지진 해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해 지각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발생한 긴 주기의 해양파인데요.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 지형과 부딪히면서 파고가 높아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안에서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